네, 안녕하십니까. 공드린 스튜디오의 서정준입니다.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보내주고 계셔서 요즘 기분이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한번 알파 7 C 마크 2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알파 7 C 마크 2는 아마 그간의 발매 패턴으로 봤을 때 알파 9 마크 3랑 같이 올해 나올 카메라로 좀 유력한 카메라인데요. 일단은 요거를 한번 알려면 알파 7 C랑 M3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알파 7 C는 알파 7 M3의 형제 모델입니다. 거의 동일한 스펙을 갖고 있고 대신에 폼팩터를 바꿔서 굉장히 작은 카메라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작다는데 메리트가 있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가격은 219만 9천 원에 나왔고요. 이게 M3의 249만 9천 원이랑 비교해서 30만 원, 달러로는 200달러 정도 차이가 나요. 스펙 한번 간단히 살펴볼까요? 2400만 화소에 10연사 ISO만에서 5만 1200까지 되고, 그리고 풀프레임 카메라로서는 최소형 최경량이다. 이게 아마 지금도 동일하진 않나? 그 시그마의 FP 시리즈가 있는데, FP 시리즈는 컨셉 자체가 거의 블랙박스형 카메라? 박스형 어쨌든 그 유닛을 더 다는 걸 기본으로 하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논외로 해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요. 어쨌든 굉장히 작고 가벼운 풀프레임 카메라로 나온 카메라가 바로 알파 7C입니다. 사실 안에 들어가는 그 스펙 자체는 알파 7 3 알파 7 마크 3랑 거의 완전히 동일해요. 네, 근데 여기도 보면은 뭐 무게나 이런 부분이 크롭 카메라랑 비슷하게 나왔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촬영 스타일의 변화, 이 부분이 바로 알파 7C랑 M3를 나누는 어떤 핵심적인 차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급 나누기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스펙 자체는 거의 동일합니다. 스펙은 거의 동일한데 이게 그 다이얼이 하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M3 같은 경우에 소니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오른손으로 조작을 다 하죠. 이제 그 조리개랑 셔터랑 이제 왼손 검지랑 엄지 쪽에 있고, 그 다음에 휠 버튼으로 보통 ISO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 손으로 조작하는 체계를 갖고 있는데, 알파 7C 같은 경우에는 전면부에 다이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네, 거기에서 디메리트가 있죠. 그 휠 버튼하고 그 다음에 후면 다이얼하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셔터, 조리개, ISO 이 3요소 중 두 가지만 한 번에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카메라의 약점이죠. 상당히 의도적인 급 나누기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똑같은 성능의 더 작은 카메라가 있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이쪽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차별을 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 카메라를 살려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냐, 또 반대로 거기서 소니 쪽에서는 여기 뭐 쭉쭉쭉 내리다 보면 나오는데, 네, 리얼타임 트래킹 기능을 넣어줬습니다. 이게 M3에는 없었던 기능이에요. M3에는 없고 알파 9만 3세대나 2.5세대 쪽으로 봤을 땐 9만 적용이 됐던 기능인데, 이거를 작은 C에다 넣어줬죠. 그래서 C가 상당히 또 메리트가 있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때부터도 계속 소니는 그 상급기와 그 하위 기종 간의 어떤 그 차별점에서 하위 기종 쪽에 메리트를 또 주는 방식을 계속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또 그리고 좀 소소한 부분인데, 이제 가장 최신의 컬러 사이언스, 이전에는 사실 컬러 사이언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안 했었어요. 근데 알파 7C랑 R4 나오면서부터 이제 요런 얘기를 조금 더 많이 하게 된, 그전에는 그냥 단순히 흔히 말하는 색감이라는 단어로 많이 썼는데 지금은 요 얘기를 많이 하게 됐죠. 어쨌든 그래서 R4가 나온 다음에 나와가지고 요게 R4의 컬러 사이언스를 갖고 있다. M3랑 동일한 센서지만 요런 얘기를 했었고, 개인적으로도 알파 7C의 그 컬러 사이언스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뭐 얼마 전에 이제 판매를 했지만 그 R5를 사면서 이제 판매를 했거든요. 그래도 상당히 좋아하고 오랫동안 잘 썼던 카메라죠.
네, 어쨌든 그래서 C의 특징을 좀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상위 기종인 M3랑 거의 동일한 스펙을 갖고 있고, 하지만 다이얼이 줄었고 대신 스위블 액정이 생겼고 또 리얼타임 트래킹도 생겼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알파7 C2잖아요. C2는 어떻게 될까? 뭐 당연하지만 네, 아니야. 예. 알파 7 마크 4랑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알파 7 4의 성능 3300만 화소의 10연사에 422 10비트 4K 60프레임 지원되는 카메라죠. 근데 이런 부분은 그래서 C2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그대로 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소니의 어떤 전략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을 굉장히 많이 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알파 9이랑 R3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버퍼 사이즈가 같았어요. 그래서 용량 대비 그 화소 대비로 해갖고 이렇게 나눠서 딱딱 재보면은 아 이렇게 뭐 따로 얘기는 안 했지만 얘네가 같은 버퍼를 쓰고 있구나 뭐 이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뭐 아니면은 액정 같은 경우도 굉장히 동일한 제품을 오랫동안 썼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 보면은 사실 M4 스펙과 C2의 스펙은 거의 동일할 것이다. 요런 리얼타임 트래킹 들어가고 영상 성능 요렇게 또 지원될 거고 포커스 브리딩, 포커스 맵 요런 것도 다 지원될 거고 네. 근데 그러면은 C2에서는 뭘 넣어야지 기술적으로 이제 뭔가 또 M4랑 살짝 차이가 나면서 두 가지 모두를 사게끔 만드는 그런 카메라가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제 생각에는 M4랑 동일한 스펙을 바탕으로 하지만 요 R5의 성능을 어느 정도 가져오는 그런 카메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AI 프로세싱 유닛이 C2에 탑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M4를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도 어쨌든 예전에 M3랑 C처럼 M4에서 안 되던 게 C2에서는 돼? 그럼 또 사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R5가 약간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죠. R5는 너무 고화소고 R 시리즈는 막 뭐 이렇게 뭐 사진 전문이고 고화소용이고 뭐 그런 사람들이 쓰는 거라는데 점점점 하는 사람들도 C2를 해보면 하죠. 예. 근데 그 부분은 있어요. 근데 그 R5에 들어가는 액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냥 M4랑 동일한 액정을 쓸 것으로 추측이 돼요. 왜냐면은 제가 이번에 R5를 사고 느낀 게 부피가 되게 커졌거든요. 이 부피 두께가 많이 커졌는데 그 LCD 쪽도 그 3way 틸트가 되면서 부피가 조금 커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이 폼팩터를 바꾸지 않기를 원할 거기 때문에 알파7C랑 동일한 바디 안에 이렇게 우겨 넣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다시 얘기 들어가서 그래서 기존에 아직 5세대 카메라를 사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메리트가 있고 M4나 이런 거 쓰는 사람들에겐 서브 카메라로 알파 1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기존에 알파 7C를 산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거 굉장히 업그레이드 요소밖에 없네. 그럼 또 사야 되죠. 이런 식으로 보면은 기존의 소니 카메라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C2가 이 AI 칩이 하나 들어감으로 인해서 다이얼이 하나 없어도 또 굉장히 쓸만한, 특히나 이게 C랑 잘 어울리는 게 C는 애초에 리얼타임 트래킹을 강조한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AF가 좀 더 좋아졌다, 편해졌다 라는 부분을 어필하면 사실 다른 건 몰라도 기존 유저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디 뭐 그냥 가볍게 스냅 나가고 밖에 나가고 놀러 나가고 이럴 때 막 알파원 갖고 나가기 부담스러워. 그런데 그러면 C는 기존에도 C가 사실 그 역할이었거든요, 거의. 아니면 뭐 어디 영상 고정할 때 이렇게 구석에 하나 세워두는 용도라든지 막 이런 식으로 저는 주로 썼는데, 그렇게 해서 딱 갖고 나가기 딱 좋은 카메라로 판매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핵심은 중요한 게 이거죠. 가격이 어떻게 나올까? 자, M3는 249만 9천 원, C는 219만 9천 원이었습니다. 30만 원 차이가 나죠. 220, 250. 요게 달러로는 200달러 차이였어요.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요즘 환율도 많이 좋아졌고 뭐 당장 나올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알파7 M4가 309만 원이니까 C2는
279만 9천 원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아직 조금 남았고 구체적으로 가격로만 이런 게 나온 게 없지만 한번 나중에 요 결과 한번 보시면은 어떨까. 저도 사실 굉장히 또 이게 어떤 궁예질이 한번 기대가 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여담이지만 그리고 만약에 279만 9천 원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FX30 사려는 사람하고도 또 좋은 콤비가 될 수 있겠죠. 269만 9천 원짜리니까 요거랑 같이 뭐 아니면 이게 그래도 크롭이라서 조금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대신 여긴 4K 120프레임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사람들한테 봤을 때는 이게 120프레임 필요해요? 그러면 FX30 사세요. 뭐 아니면 영상이 좀 더 메인이세요? 그러면 30 사세요. 그리고 아니면 뭐 스틸 쪽이 좀 더 이제 비중이 있거나 60프레임으로 충분하세요? 그러면은 또 C2 사세요. 이렇게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유저 입장에서 선택지 비슷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선택지를 많이 만들어줘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를 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카메라가 또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C2 어쨌든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이게 아마 또 나오면 다들 또 많이들 갖고 싶어 할 겁니다. 이제 옛날 뭐 코로나 시절처럼 굉장히 이제 뭐 물량 조절이 안 돼가지고 가격이 막 너무 올라가고 이러면은 좀 메리트가 없겠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M4 가격도 많이 내려왔고 C2도 아마 발매 시작하고 나면은 또 금방금방 내려올 거예요. 뭐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한 250 정도다 그러면은 이제 상당히 또 메리트 있는 250보다 아래로 내려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꽤 그 다른 회사의 어떤 경쟁 모델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도 그렇고 메리트가 있는 카메라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C2 어떤 스펙 예상과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요 끝에 요약 간단하게 한마디 드리자면은 C2는 M4랑 스펙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C의 폼팩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다이얼이 여전히 하나 없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대신 AI 칩이 들어가서 리얼타임 트래킹 쪽이 더 강화되면서 밸런스를 좀 맞추는 그런 카메라로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가격은 아마 C랑 M3의 가격 차이를 봤을 때 이것도 비슷하게 한 3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279만 9천 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또 사진에 대해서, 카메라에 대해서, 영상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또 재미있는 얘기 듣거나 뭐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은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